네, 안녕하세요. 블록 테마 파헤치기 발표를 맡게 된 윤병인이라고 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파헤치기가 아니라 약간 훑어보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넓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쇼플릭에서 워드프레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액트 위주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외에도 오픈소스 컨트리뷰트 하는 걸 좋아해서 이슈가 보이면은 고쳐서 PR 날리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세션의 이번 세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록 테마하고 그다음 구텐버그라는 이제 블록 에디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로는 블록 테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블록을 한번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목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워드프레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페이지 빌더를 활용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플러그인 설치해서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 것 같고요. 사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죠. 그 엘리멘터에서 위젯을 가져다가 중간에 놓으면은 렌더링이 되고, 만약에 필요한 그런 위젯이 없으면 다른 확장 플러그인을 써서 또 더 저희가 보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페이지 빌더를 쓰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오류도 있고 업데이트 했을 때 뭔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불안함이 있어서 저는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다 그냥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퍼블리싱도 하고 그다음 PHP나 자바스크립트로 기능 구현을 해서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구텐버그의 에디터와 블록 에디터와 블록 테마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약간 페이지 빌더랑 좀 작동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왼쪽에 블럭들이 있고요. 그걸 중간에다가 끌어 놓으면은 렌더링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그 블럭에 대한 상세한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 테마를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사이트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페이지 혹은 템플릿들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방식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어피어런스 에디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페이지를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트의 전반적인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4 페이지가 떴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올지를 또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에는 블록 테마의 내부 코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폴더와 파일들은 그 2024 테마의 폴더 파일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파츠하고 패턴스, 그 다음에 템플릿스, 그 다음에 dem.json 파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폴더를 보고 처음에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보던 거는 .php가 난무한 테마였는데 갑자기 익숙한 파일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확장 자명이 붙어 있어서 좀 처음에 놀랐습니다. 보시면 404 HTML 있고 아카이브, 인덱스, 페이지, 서치, 싱글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본 그런 파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이 되더라고요. 404 페이지가 나와야 될 때는 저기 404.html 로드가 돼서 404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싱글 블로그 글 하나가 보여줘야 될 때는 single.html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저희 기존의 테마를 만드는 방식에서는 single.php가 로드되는 그런 방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템플릿 하이어키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HTML 파일이지만 똑같은 하이어키를 따르고요. 보시면 저희가 많이 본 그런 이미지긴 한데 여기 확장자명이 HTM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테마를 사용한 경우에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론트 페이지.html을 보여줘야 되는데 해당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index.html 파일이 보여진다든지 혹은 커스텀 포스트 타입의 아카이브, 즉 아카이브 하이픈 샵.html 보여줘야 되는데 그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아카이브.html 보여진다든지 어떤 그 로드의 우선순위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요. 기존 테마처럼 블록 테마도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파일이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폴더와 하이어키를 살펴봤으니 내부 파일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이 파일은 템플릿스 폴더 안에 있는 페이지.html 파일입니다. 보시면은 전 처음에 봤을 때 좀 놀랐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HTML 그 커멘트 처리된 부분들이 막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HTML 코드도 좀 보이고, 이 부분은 혼자서 열고 혼자서 닫아버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좀 저는 되게 어색한 그런 구조였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저희 쇼코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쇼코드의 이름이고요. 앞에 WP라는 게 그 쇼코드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쇼코드에 쓸 때 보면 어트리뷰트 넣잖아요. 그 어트리뷰트가 제이슨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룹으로 감싸진 부분을 보시면 이 4번째 줄부터 23번째 줄이 이 HTML 코드들이 이 그룹이라는 쇼코드의 어트리뷰트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제이슨이 어트리뷰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열고 닫는 경우에는 추후에 설명드릴 거지만 이제 동적 블럭이라고 해서 이 내부적으로 PHP 코드가 좀 실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포스트 타이틀이 모든 페이지에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즉 페이지가 로드되는 시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동적 블럭이라고 불리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혼자서 열고 닫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포스트의 컨텐츠가 불러와지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로드를 하게 되면 블럭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블럭이고요. 그다음 그 내부 블럭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블럭으로 변환이 돼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뭐 스타일을 수정한다든지 지운다든지 쉽게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쇼코드랑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템플릿 파츠인데요. 폴더 이름은 그냥 파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폴더 이름을 맞춰줘야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파츠라는 폴더가 있고 안에 부터 헤더, 사이드바가 있는데요. 템플릿이 404 템플릿이나 페이지 템플릿이나 아니면은 홈 같은 그런 템플릿이 있고, 이 파츠에는 사이트 전역적으로 좀 사용되는 그런 조각 HTML 코드들을 배치를 합니다. 단순히 의미론적으로만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WP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에 가면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깊게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HTML 커멘트 처리된 부분과 HTML 코드들이 좀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패턴스 폴더인데요. 여기는 또 PHP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HTML 썼다 PHP 썼다 약간 왔다 갔다 하냐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렇게 패턴스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파일들 만들면 여기 관리자 페이지 패턴스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이 돼서 뜨고요. 패턴의 내부를 보여드리면 PHP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이 맨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슬러그를
이렇게 설명 커멘트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타이트 슬러그 카테고리스까지가 필수로 적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이름은 뭐 히어로고 슬러그는 이렇게 돼 있다. 카테고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패턴이라는 건 사실 뭐 다른 템플릿이나 템플릿 파트도 그렇지만 블럭들의 모음을 의미합니다. 모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중복으로 그 블럭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패턴 하나 안에 넣어놓고 이 패턴을 가져다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모음입니다. 내부 구조는 뭐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PHP 코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의아합니다, 사실. 왜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관리자 페이지 가면 조금 궁금증이 드는 게 저희가 그 블럭 에디터를 사용하면 왼쪽에서 패턴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걸 누르고 패널이 뜨고 패턴을 가져다가 쓰면 화면에 바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브라우저는 PHP를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최근에 뭐 워드프레스에서 뭐 플레이그라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진이 PHP를 모르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는데 바로 화면 렌더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뭐라 해야 될까요? API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값을 보면 여기 이렇게 저희가 등록해 놓은 워드프레스 코어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다른 플러그인 설치하지 않아서 워드프레스 코어가 갖고 있는 한 200개 정도 되나요? 뭐 그런 블럭들이 이렇게 다 로드가 되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저희가 이걸 요청을 보내면 서버단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이 패턴들 이게 다 실행이 돼서 HTML로 컨텐츠라는 키에 담아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get 템플릿 디렉토리 URI잖아요. 이게 실행이 돼서 실제로 그 현재 사이트의 주소가 그대로 여기 스트림으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츠하고 패턴스, 템플릿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이 theme.json 파일입니다. theme.json 파일은 여기도 이제 JSON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밸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설정값들이 다 들어있고요. 되게 엄청 길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버전 같은 경우에는 1, 2, 3이 있는데 가장 최신이 3입니다. 근데 3은 6.6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직은 2가 최신입니다. 그다음에 패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러그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희가 뭐 npm 패키지 설치하는 것처럼 워드프레스 패턴스 디렉토리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 슬러그를 가진 패턴을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가져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팅스하고 스타일스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저희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컬러를 사용할 것이며 폰트 사이즈는 어떤 것들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그 가로폭의 길이는 얼마일 것이며 이런 정보들을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디자인 시스템으로서 일관된 디자인을 저희가 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에서 패턴을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저희 테마 안에 없어도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네.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세팅스와 스타일스에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들의 옵션과 전체적인 사이트의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옵션을 제공하고 지정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일 를 지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620픽셀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세팅스의 모습을 좀 쫙 펼쳐봤는데요.
컬러 팔레트는 블랙과 화이트만 쓰겠다. 그 다음에 컨텐츠의 가로 길이는 800픽셀, 아까 200픽셀, 620픽셀이었죠. 지정하고, 그 다음에 폰트는 이런 걸 쓰고, 폰트 사이즈는 이런 걸로 우리가 옵션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능하면 이 안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제안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마 안에서 어떤 폴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코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워드프레스 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 그런 블럭만 활용해서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제 고객의 니즈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커스텀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밑바닥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면 숏코드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블럭 테마에서는 저희가 커스텀 블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커스텀 블럭은 정적 블럭과 동적 블럭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정적 블럭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npx 워드프레스 create 블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npx 명령어를 쓰게 되면 저희가 다른 저장소에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바로 저희가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create 블럭, 이 워드프레스 붙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오토매틱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그런 명령어들을 여기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create 블럭 말고도 이것저것 뭐 스크립트라든지 돔 레디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패키지나 스크립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블럭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유저 롤 블럭 플러그인이라는 그 플러그인을 구축해달라, 이런 말이고요. 이렇게 코드를 터미널에 작성하게 되면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WP 컨텐츠 안에 있는 플러그인스 안에 있는 이제 저희가 만든 플러그인 폴더고요. 네, 여기 엔트리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 src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유저롤 블럭 plugin.php 파일 보시면 init되는 시점에 이 블럭 타입을 레지스터 합니다. 이 빌드 폴더만 적어줘도 이 빌드 안에서 여기 있는 블럭.json을 불러가지고 현재 여기서 등록하고자 하는 블럭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 소스 내용을 보시면 edit.js하고 save.js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인데요. 블럭.json까지 해서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먼저 edit.js 파일을 보여드리면, 아마 프론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JSX가 있고요. set attribut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리액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액트 코드이고, 이 props는 워드프레스에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리치 텍스트는 워드프레스에서 만든 그 리액트 컴포넌트고요.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p 태그로 변하는 인풋 태그 같은 그런 컴포넌트더라고요. 타이핑 할 때마다 원체인지 컨텐츠가 호출이 되고요. 원체인지 컨텐츠가 호출되면 어트리뷰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은 렌더링이 다시 되죠, 리액트 특성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코드고요. 네, 이번에는 save.js 파일인데요. save.js 파일은 저희가 edit.js에서 리턴한 이 리치 텍스트에서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면은 그 HTML 코드가 생성되는데요. 그 코드가 데이터베이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트리뷰트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로 업데이트 그 컨텐츠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 이 JSX 코드에 저희가 타이핑한 컨텐츠가 들어가고 이게 HTML 태그로 바뀌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에 HTML 코드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디점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저희가 여기 어트리뷰트라는 객체 안에 컨텐츠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다고 딱 명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워드프레스가 이 컨텐츠를 이렇게 넣어주려면 저희가 워드프레스한테 우리는 컨텐츠라는 스테이트 혹은 어트리뷰트를 쓸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js 파일 안에 어트리뷰트 안에 컨텐츠라는 상태값이 있고 이 상태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소스가 H3이고 셀렉터가 P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이그샘플에 넣어놓으면 처음에 그 블럭을 가져서 썼을 때 컨텐츠가 이니셜 값으로 초기 값으로 헬로 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럭.json과 에딧과 그다음 세이브를 활용하면 이렇게 블럭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업데이트나 저장 버튼 누르면 그 세이브에서 저희가 입력한 This is my first 블럭을 받아서 JSX에 넣고 리턴된 그 값을 활용해서 HTML 코드를 저기 데이터베이스 저장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추후에 저희가 새로 고침을 하면 이 HTML 코드가 불러와지면서 저희가 만든 이 블락이 로드가 되고 중간 화면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정적 블럭이냐면요. 뭐 이런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정보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블럭이기 때문에 정적 블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적 블럭인데요. 먼저 동적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포스트 타이틀 같은 그런 블럭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버의 시간을 나타내는 블럭이라든지 혹은 이 글을 작성한 글쓴이의 유저 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적으로 PHP 코드가 실행돼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줘야 될 때 동적 블럭을 사용하고 그런 걸 동적이라고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데요. 뒤에 베리언트에 이제 다이나믹이란 요소가 하나 더 붙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락.json 파일 내용인데요. 아까랑 좀 비슷한데 여기 렌더라는 키가 생겼고요. 밸류로 render.php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render.php도 여기 파일 생성이 됩니다. 네, edit.js 파일 내용인데요. 여기 인스펙터 컨트롤이나 패널이나 패널 바디 이런 요소들은 다 워드프레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이거든요. 쉽게 가져다가 쓰시면 워드프레스에서 의도한 그런 그 관리자 경험에 맞게 이런 UI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좀 스크린샷 다 안다면서 여기 좀 가리긴 했는데요. 이 옵션스 안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이 아래쪽 부분이 서버 사이드 렌더라는 또 컴포넌트인데요. 이 부분도 워드프레스에서 다 만들어줘서 저희가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쇼플렉이란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이 example dynamic 블럭 이 블럭을 가져와서 그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render.php 부분입니다. 그냥 쇼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숏코드 저희 쓸 때 어트리뷰트 받잖아요. 그게 롤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그 롤을 바탕으로 쿼리 날려서 이제 HTML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저희가 에딧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UI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셀렉트해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 블럭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롤이라는 그 어트리뷰트 값에 어드미니스트가 들어가 있고, 현재 여기는 그 example dynamic 블럭이다 라는 이 HTML 커맨드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롤이 어트리뷰트로 사용되려면 블럭.json 안에 어트리뷰트 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UI가 그려지고요. 이런 UI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또 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태그를 보고 어떻게 이 부분이 그려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UI를 만들 때 작성한 코드는 에딧에 명시하지 않았고, 그 HTML 코드는 PHP 코드로 되어 있었잖아요. 즉 저희가 여기서 서버 사이드 렌더라고 명시하고 블럭을 지정했고, 실제 HTML 코드는 여기 있죠.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브라우저는 또 역시나 PHP 코드를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서버로 API 요청을 보내서 서버에서 다 실행이 된 다음에 그걸 받아서 화면에 HTML을 렌더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이제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상이고요. 이제 좀 설명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블록을 만들 때마다 플러그인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한 플러그인 안에서 그 src 부분 폴더를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index.js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엔트리에서 다 로드 해가지고 빌드를 하면 하나의 플러그인 안에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빌드를 할 때 이제 빌드를 한 결과물을 올려서 사용할까요? 아니면은 빌드 전에 있는 그 기본 저희가 봤던 리액트를 기반으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사실 이게 플러그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모든 코드가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리액트만으로 만들 때는 개발은 그러니까 실제 소스 코드는 다 컴퓨터에 있고 빌드만 해서 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플러그인 안에 다 코드와 다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진 않고 있고요. 빌드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빌드라는 폴더 안에 다 적재가 되고, 그 다음에 블럭.json도 빌드에 들어가요. 마치 그 manifest.json 파일처럼 이 어떤 파일을 로드해야 될지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코드는 같이 있습니다. 버전 1 때, 제가 버전 1 때쯤에는 그 동적 블럭을 봤을 때는 그 동적 블럭 생성되는, 그러니까 동작하는 시점이 서버 렌더링 할 때 된 걸로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게 아잭스 통해서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 제가 전제를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AJAX로 그 받아와서 화면에 그려주고요. 프론트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DB에 저장되는 거는 이 태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숏코드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컨텐츠에 들어가게 되고,
워드프레스가 불러와서 쇼코드 실행하는 것처럼 어트리뷰트에 넣고 이 실행해서 그 결과 렌더링된 결과물을 브라우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리액트 개발할 때 그 편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라이브 릴로딩을 제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나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리액트 골뱅이 워드프레스 크리에이트 블록 말고도 골뱅이 워드프레스 스크립트라는 또 이름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스크립트가 네, WP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걸 쓰시면 npm run 스타트로 해가지고 저희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예전에 쓰려고 그러면은 전에 제가 했을 때는 첨언 드리자면은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 구텐베르크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구텐베르크 플러그인이 해서 그 구텐베르크에 보면 라이브리 로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강제로 인큐잉 시켜가지고 해야지 그게 라이브리 로드가 됐었는데, 근데 네, 저도 그게 지금은 더 아마 발전돼서 아마 바뀌었을 거긴 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었고요. 예. 뭐 그 실행할 때 약간 뭐 리로드인가 이런 플래그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만에 가서 이 구텐베르크 쪽 오토매틱 직원분들 한번 만났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이게 5년 정도 개발이 진행됐지만 아직 할 게 너무 많고 엄청 천천히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5년 정도 돼서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리액트에서 그 SEO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에서의 리액트는 조금 그게 다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뭔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방식은 결국에는 쇼코드 사용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즉 브라우저가 서버 요청했을 때 서버에서 다 필요한 걸 렌더링해서 주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 상태고요. 만약에 저희가 만든 블럭이 AJAX를 통해서 서버에 다시 요청을 한 다음에 받아온 값을 화면에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짰다고 하면 그거는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찾아본 바에 의하면 구글에서 14년도에 웬만하면 자바스크립트 다 실행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다만 간혹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너무 길거나 오류가 좀 있으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글이 읽은 적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은데 너무 잘 몰라서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구텐베르크랑 이런 리액트 블럭이랑 그 블럭 테마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태계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테마도 개발하고 커스텀 블럭도 개발한다는 가정으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생태가 더 진화가 되면 지금 페이지 편집기, 그러니까 페이지 빌더 생태계처럼 이런 블럭을 제공하는 근데 페이지 빌더에도 뭐 위젯을 만들어서 계속 추가하고
위젯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쇼코드를 대체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 커스텀 블럭도 어떻게 보면 쇼코드를 대체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페이지 빌더를 이 블럭 테마나 구텐베르크가 대체하고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건 아닐 것 같아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네. 앞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 구텐베르크 쪽으로 좀 고정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자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의 페이지 빌더로 하는 거랑 큰 차이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도 비교하는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브릭스라는 페이지 빌더가 좀 잘 만들어져서 그 구템 이 블록 에디터하고 그다음에 그 브릭스를 비교하는 영상이 있고요. 왜냐면 브릭스에서도 커스텀 위젯을 만드는 개발자를 위한 API가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복잡하죠. 파일도 나눠져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세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오피셜한 그 오토매틱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래도 파일을 좀 많이 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엘리멘터 위젯은 안 만들어 봤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리액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UI는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PHP 코드 안에 HTML 들어있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발자들이 프론트 개발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들 때도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엘레멘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업데이트 하거나 그러면은 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 이슈도 종종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오토매틱에서 관리하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이 좀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정감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서 저 테마를 만들어야 될 때 저걸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뭐 디자인 시스템이니 설정이 저런 거 파고들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걸로 정말 실무로 해서 정말 저 테마를 만들 때 저 블락 베이스 테마를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용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워드프레스 ORG에 올리는 그런 범용 테마가 아니라 어떤 단기간에 사이트를 딱 클라이언트 사이트를 딱 만들어내야 될 그럴 때 저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저게 정말로 될 만한 방법일까? 괜찮은 방법일까? 효율적일 건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저거를 굳이 저걸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걸로 저는 의미가 좀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좀 노하우가 쌓이느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되게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블럭 안에 블럭을 넣는다든지 다른 블럭과 소통한다든지 하면은 코드가 그냥 이게 베베 꼬여서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이것저것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저는 엘리멘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적용시킬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렇게 수정할 게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페이지 안 하고 그냥 아래부터 쭉 만든 다음에 메타박스나 ACF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개발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엘레멘터 커스텀 위젯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서 차라리 그걸로 때우는 게 더 낫다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그 시간을 약간 블록 테마의 노하우를 쌓는 시간으로 좀 하는 게 약간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게 블락이 뭐 버전이 있고 1, 2 지금 3까지 된다 그랬는데 1, 2, 3 가면서 그냥 그렇게까지 일관성 있게 간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이걸 지금 개발자들한테 놓고 쓰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그런 인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저게 봤을 때 저걸 보고 지금 일반 퍼블리셔들이나 이거를 해가지고 디자인 시스템 만들려고 지금 주라는 거야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인상이 더 크게 들고 있거든요. 저 솔직히 봤을 때. 예. 혹시 그러면 요게 타입스크립트도 적용을 한번 실험을 해보셨을지 궁금하기는 해요. 타입스크립트는 안 해봤는데 못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못 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빌드 시스템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이게 빌드가 돌아가거든요. 웹팩도 다 안에 있고 그러면은 그 트랜스폼 하는 거 자체, 트랜스파일링 하는 거 자체는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저 크리에이트 블록을 했을 때 파일들이 타입스크립트로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만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코딩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혹시 있나요? 그런 게 그거는 안 찾아봤는데 제가 블로그 봤을 때는 그런 힌트는 못 봤고요. 다만 그 웹팩 설정을 이젝트해서 빼서 그 설정을 수정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파일,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그러게 그건 잘 모르겠네요. 플러그인을 추가해야 돼요. 기본 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고 타입스크립트로 하려면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설정을 오버라이드에서 하나 더 타입스크립트 쓰겠다 이런 식으로 뭐 더 넣어줘서 트랜스파일러 설정까지 아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웹팩을 쓰는 걸 싫어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 WS 스크립트를 좀 버리고 다른 번들러로 좀 넘어갔으면 그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비트라든지 이런 좀 빠른 걸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크리에이트 블럭 할 때 좀 걸립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확실히 좀 코드가 좀 이렇게 많아진 느낌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API도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다른 회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아 좀 뭐 재밌는 게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약간 효용이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모양이 사실 블럭.json에서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 블럭 단위, 작은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입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비용 대비 그 얻는 게 크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진짜 가부기적이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지만 되게 이게 분리하는 거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PHP 자체가. 전 회사가 그 출판사였어요. 출판사였는데 다 PHP로 쭉 하시다가 이제 슬슬 그 언더바 템플릿이라는 녀석을 쓰고 있다가 이제 지원 기간이 이제 8.0 이후로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걸 선택하는 와중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예 분리된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그 퍼블리셔라는 그 분들한테 좀 더 배우기도 쉽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일이 분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매력적인데 확실히 좀 너무 좀 블럭 단위로만 한다고 하면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레딧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사용자들이 그렇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뭘 설정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약간 궁금한 상태입니다. 저도.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그 발자님은 원래 프론트엔드 개발도 하셨다 그랬고 지금은 워드프레스 개발도 하시고 있고 그래서 네. 이 워드프레스의 테마 개발도 하시고 프론트엔드 개발도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에서 워드프레스의 전반적인 개발을 할 줄 아는 PHP 개발자랑 그냥 정말 리액트만 아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건가요? 결국 이제 리액트 개발적으로 하면은 어떤 상태값에 따라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리는 일을 하는 건데 조금 블럭 단위라는 게 네네네 블럭 단위도 있고요. 뭐랄까 저기 약간 제어권이 조금 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리액트만 하셨으면 그 코드를 다 이렇게 쫙 짜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신하고 어떻게 누가 이거 통신했을 때 어떻게 그려줘 막 이렇게 짜는데 여기서는 워드프레스만의 또 룰이 있거든요. 뭐 리덕스를 한번 랩핑해서 쓰는 그런 정확히 리덕스를 랩핑했는데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리덕스처럼 그 블럭 간에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블럭 안에 블럭이 렌더링 될 때는 이런 컴포넌트를 또 써야 되고 근데 그 코드들이 좀 흩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PHP랑 관계없이 그냥 좀 어지러우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향은 기존의 워드프레스 개발자들이 리액트를 배워서 저 커스텀 블럭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리액트 개발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협업으로 들어오지는 않겠네요. 선호하지는 않겠네요. 요인이 될까요? 약간 구텐버크의 블럭이 생겼으니까 나도 워드프레스 해야지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나는 리액트 할 줄 아는데 지금 나한테 커스텀한 기능이 필요하고 숏코드보다는 어드민에서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텐버그의 이 커스텀 블럭 고려해볼만 한데 나 리액트 했었으니까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리액트 진영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서비스 쪽이 많다 보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리액트 자체가 여기서 리액트 사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워드프레스 안에서의 그 원하는 그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다가 어지러워서 안 봤는데 막 블럭 안에 블럭 넣을 때는 이렇게 짜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다른 블럭이 통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제이슨 파일에 가서 뭐 유즈 컨텍스트에는 이걸 미리 넣어줘야 되고 프로바이드 뭐 넣어줘야 되고 이런 설정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맵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기 놀이터라는 그 회사의 그 차보근 대표님, 차보근 대표님께서는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쓰다가 노하우가 쌓였는데 이제는 좀 쓸만해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웬만한 프로젝트는 다 이 그 구텐버그로 다 테마 만들어서 커스텀 블록 다 만들어서 일일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규 프로젝트 제가 지금 워드프레스 관련한 사이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도메인도 샀어요. 그걸로 이걸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 듣고 해봐야지라는 생각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흥미가 생길 만한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네. 뭐 안 되면은 원박하면 되니까 그냥 한번 시도해 볼 법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게 있었어요. 그 PHP로 테마라는 거를 딱 해서 만들어서 써보니까 느낀 게
자 블록 단위로 이렇게 PHP 파일을 만들어서 깃에 올리니까 그거를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거기에는 진짜 HTML 코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한테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좀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쇼플릭 깃허브에 그 리액트 바로 쓸 수 있게 해놓은 오픈 소스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페이지 전체를 리액트로 만드시고 숏코드만 딱 갖다 붙이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도 끌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한번 시도해보고 왜냐면은 어찌 보면 워드프레스가 가려는 방향이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그것도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라라벨이라는 언어가 아니지 프레임워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감사합니다. 요거는 앞에서 이제 블레이드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API 그러니까 백엔드로서의 활용을 아예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그 라이브와이어라는 녀석을 이제 블레이드 템플릿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제 굳이 API 통신 그러니까 프론트 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나 서로 얘기하면서 막 여기 길이 있어 여기 길 뚫어줘 여기 길 뚫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프론트 엔드 백엔드 개발자의 그 뭔가 통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냥 아예 합쳐버려서 진행하는 것처럼 라라벨도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오랜만에 얘를 보다 보니까 느낀 건 새로운 시도인 거는 맞기는 한데 일단은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 확실히 들기는 해요. 아직은 저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더 없으시면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